고교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박성효 전 대전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잘 못 지냈습니다. 잘 못 지내셨고요. 그러나 앞으로 잘 지내도록 또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성찰하면서 잘 지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죠. 일반 소시민처럼 생활하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 두 분이 편찮아서 손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두 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굵직한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2개 정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최근 여의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큰 골자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자는 거죠.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두 분의 입장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 전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대전 KBS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중앙 언론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을 아직 시작을 안 하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좀 당황스럽네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여서.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의 발전 등으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태까지 어떤 세계에서도 도입하거나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문제의 제기가 되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이제 막 생각의 도입부 그런 지점에 와 있다. 예. 앞으로 논의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논의지만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시고 우리 박 전 시장님은 어떤 의견이시죠? 대체적으로 우리 박수현 대변인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이제 여당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 그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기존 복지 시스템이 손을 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줄어들 것이다 하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기존 복지 시스템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복지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그동안 시민단체나 진보 세력들이 주도를 해와서 복지 헤게모니가 자칫하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정치적 고려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연구를 많이 한 최한수라는 경북대 교수께서 하신 내용을 보니까 증세 없는 기본소득제는 빈곤층 혜택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하는 걸 봤더니 혜택이 근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그 근로하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근로하는 역량이 있는 사람은 중산층 계층이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대비할 때는 그 중의자 투표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중산층 계층을 많이 끌어들이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의 이슈들이 정치적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준다는 얘기만 하지 재원 마련 대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맛있는 거 준다는 얘기만 하지. 이게 큰 오류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런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일단 획일적으로 복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는 재정적인 어떤 디테일한 대책이 없이 선동적 개념으로 뭘 나눠준다는 식으로 하는 거. 지금 긴급 재난기금 주는 때 재미를 봤잖아요. 선거에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서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 지금 박 전 시장님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시간을 두 분께 어느 정도는 배분을 해드려야 돼서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고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공론화가 됐죠. 공론화가 됐고
거기에 여야 할 것 없이 소위 대권 잠룡들이 의견을 얹으면서 그 의견이 정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이나 차긴 대권 주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좀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작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박 전 시장님 의견 먼저 드릴까요? 저는 상당히 뭐 희망적인 방향을 제기하고도 있지만 특별히 그 정책 고려에 의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예. 또 김부겸 박원순 시장은 이제 고용보험을 먼저 도입하는 게 우선이다 하는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과 계를 같이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볼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옳아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부분은 옳고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너희들이 정치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실제로 모여서 그 미래에 대한 복지 방향, 또 재원 대책,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채널, 수혜자, 내용, 사업 이런 거에 대한 중복과 누수가 없는지를 사전적으로 먼저 정리정돈한 다음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옳다고 봐요. 네,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거 필요하죠. 논의가 일단 필요하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박성윤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느끼는 것은 기본 소득에 대한 어떤 개념의 규정 자체도 굉장히 아직도 모호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소득이 뭐지? 지난번에 받았던 우리 재난지원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기본 긴급 재난지원금은 그때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드리는 네네. 것이고 이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가구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개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와서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을 한마디로 모든 국민에게 금액이 얼마가 됐든 월급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박성희 시장의 말씀대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기본 복지 체계를 흔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는 2016년에 이것을 도입할 거냐라고 하는 투표를 한 적이 있는데 부결 67%가 반대를 해서 예. 도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김종인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2016년에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본회의 연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처음 그때 꺼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23%의 국민이 찬성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 흐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일기 시작한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치인 특히 대권 후보들이 서로 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아주 백가쟁명식의 네, 어떤 네. 경쟁적 그 이슈 선점 이런 어떤 접근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장 경제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전 국민 그 취업 준비 제도라든가 전 국민 고용 보험제 이런 것들이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그런 정책의 취지에 맞는 현 단계의 고려 사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정말 뭐 쉽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논의가 좀 활발하게 뜨겁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정치권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죠. 윤미향 의원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제기됐던 뭐 여러 가지 의혹, 논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연 그리고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건 우리 야당에서 우리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아픔과 예. 그에 대한 일본의 어떤 사죄와 배상 이런 문제는 온 국민이 관심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 일을 오래 해온 그런 단체들이 있죠. 그 책임자가 이제 윤미향이라는 분이라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게 국민적인 이제 관심이 되면서 계속 나오는 보도를 보면 이게 본말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피해자 중심주의로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어떤 집단에 대한 공격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예.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기부금과 보조금 이런 부분들의 투명성을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명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시장을 해봤지만은 이 보조금을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에 대한 예산을 가져갔을 때 사람들은 보조금을 써서 서류가 복잡해갖고 아이고 조그만 돈은 안 타겠다는 정도로 관리를 엄하게 하는 관리법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한심 어째 이런 정도 일들을 하나 주먹구 동네 개빵도 아니고 동창회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냥 뭉뚱그리를 썼다는 얘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관심은 그거 관련된 운동회 하는 방향은 좋은데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기부금이나 비용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의혹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사실관계잖아요. 네. 그걸 책임자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한 번씩 언론이나 검찰에 탄만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네. 이제 더구나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공인의 모습으로서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저는 일이고 뭐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아마 지금 박성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사실 확인이 먼저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당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양심적 고백을 하지 않는 한은 당이 밝혀낼 수는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앞장선 위안부 할머니 운동 이것이 아니고 주변에 어떤 운동가들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운동을 해온 이 30년의 역사가 아마 이러한 결과를 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차제에 그런 어떤 검찰에서 밝힐 문제는 검찰에서 밝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받고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나 대신 운동의 방향이나 역사 이런 것들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도 함께 지켜지는 어떤 그러한 좀 차분한 지켜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요 조금 더 얘기했지만 여야의 입장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정 의원이나 이런 이제 시민단체들 성향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적으로는 아마 민주당 지향성인 것을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이건 행정이고 사실관계예요. 예. 더군다나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시장님, 저희가 시간 예, 관계상 알겠습니다. 키워드가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코로나 때문에로 꼽아봤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얘기 이제 정말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30초씩 저희가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럴까요?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우리 충청권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혜택지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피해를 보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유턴 기업의 또 수도권으로 오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줌으로써 새로운 규제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의 말씀이신데 네. 코로나 피해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다 똑같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해외에서 유턴해서 오는 기업의 유치,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비수도권으로 오는 기업에게 기업당 200억 원이라고 하는 더 큰 혜택을 주거든요. 수도권은 150억 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는 그런 틀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에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의 피해가 있다면 우리 충청권을 비롯한 전체 지방의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모아서 이 문제는 역시 지방의 이익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님은요. 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뭐 우리 박 대변인도 충청남도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분이고 대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 방송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끝까지 관철해서 노력을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 예. 또 수도권 규제 이전에 그 국회 분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장 때부터 국회 분원이 아니고 본원이 옮겨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잃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잃어버릴만 하면 나오는데 별로 실효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아주 단단히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같이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저희가 다음에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박성윤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목요 정치 토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